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일차 마지막 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예산군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세 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1페이지 민간의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2페이지 행정심판 건도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시 2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월 사업의 현황을 보면 명시 2월과 사고 2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 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추상적 사유가 번번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월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사유로 2년, 3년 연속 2월 된 예산 편성 당시에 행정절차 설계 주민 협의 등 사전 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2월로 분류된 사업 중 일부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유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사업 평가 개선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 사업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이제 정상적이나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절대 공기 부족이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다시 반영해서 이제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우기로 인해서 우기나 동절기 그런 기후적인 사유로 해서 저희가 2월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2월 사업이 없도록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사전에 이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안전관리과는 2월 된 것이 33건이나
얼마든지나 됩니다. 물론 그 소하천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월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지성리 있죠. 고인철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2022년도 5월에 시작을 해서 5월 29일 날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즉 이제 그 공사를 허점에 보면은 뭐 자재들이라든가 특히 뭐 수로관 같은 것, 철근 등등등등 해서 많이 이제 그 길가이나 아니면 마당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제 커다란 장비가 와서 운반하고 갖다 놓고 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고 또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민원들이 저한테 한 4월 달쯤 해서 거기 이제 사실은 주민들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이제 쓸 때는 사정하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다 보니 이제 그 향후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금이 가고 막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을 민원이 제기 들어오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과장님도 알겠지만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 저희가 한 건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건설업체에서 시공사에서 이제 당초 이제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이제 미리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후에 이제 그거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 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하는 관계에서 서로 이제 이견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돼서 건설공사 분쟁 조정위원회 거기에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와 이제 주민 양쪽을 이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지성이 조금 간혹 가보기도 하는데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오늘 아침에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 그 마당에 해결이 됐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이 구덩이만 이렇게 파진 뒤만 아스코니로 조금 메꿔놨더라고요. 메꿔놨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민원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업체하고 상의를 잘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이 비교적 충실히 정리되어 있어 별도의 질의 없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네, 과장님 2024년도 수해 피해 보상금은 총 4건 1억 2천여만 원으로 53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에 대한 지급과 300 미만 피해에 대한 군비 지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시기별로 지급 시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7월과 9월 호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점이 각각 9월과 11월, 12월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원이 늦어진 주요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수해 피해 보상으로 이제 안전관리과와 크게 이제 농정유통과에서 나눠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제 1억 2,300, 534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농정유통과에서는 이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14명에 대해서 4억 6,7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5억 9,100만 원이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급 절차를 보면 저희가 이제 피해가 일단 발생을 하면은 도에서 이제 NDMS라고 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기 전에 입력 기간을 알려줍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이제 10일 이내에 이제 그 10일간의 입력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읍면에서 입력을 하면은 주택 분야는 이제 건설 주택 저희 건축과,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는 농정유통과,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안전관리과에서 이제 확정을 이제 읍면에서 조사해서 입력을 하면 확정을 해서 그게 이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올라가면 행안부에서 이제 최종 마감하고서 다시 내려보내면 저희가 이제 그 확정된 상태에서 주 직업이 농업인지 생계 주업이 농업이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직업으로 해서 주 생계업이 다른 직업이 있다면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중복 지급이 되는지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지급 시기가 생각보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최대한 저희가 그 절차를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31페이지 제출하신 재난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표현에 있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항목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금액은 실제로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 지출액이 아닌 중앙부처나 도에서 교부받은 보조 수령액으로 보입니다. 표기된 재난지원금 금액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집행된 지급금인지 아니면 교부된 보조금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지원금 이제 피해액 6억 1,300, 재난지원금 6억 2,40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NDMS상 입력을 해서 추출된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이 6억 2,400만 원이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업이 주 생계업이 농업인지 또 그다음에 중복지급은 없는지 이걸 중간 여과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한 금액은 지급된 금액은 5억 9,100만 원으로 요 금액과는 3,300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기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입력과 관련하여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시스템 입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약간이라도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위에서 이제는 그게 있는 거죠? 예, 저희 이제 지침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농정유통과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피해가 간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피해 내용의 확인 절차와 보상액 산정 절차는 읍면에서 현장 방문 조사해서 본청 안전관리과로 제출하고 안전관리과에서 읍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현황을 입력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죠. 예,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서는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내, 피해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사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가 NDMS 입력 교육을 저희가 지난 5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데 이제 매년 실시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은 중간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마다 이게 판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마다 약간의 그 차이점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NDMS 입력 전에 현장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군 차원의 이중 확인 또는 검증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주택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력을 하면은 사진이나 아니면 현지 확인을 한번 하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는 이제 규모가 작은 것까지 다 이제 확인을 못하는데 규모가 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농정유특에서 한번 걸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통해서. 네, 읍면에서 피해 조사를 나갈 때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방문에 그치지 말고 실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가 곧바로 지원금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 실무자들에게 분명히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재난 알겠습니다. 피해는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조사 부실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저 홍원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 12쪽, 13쪽인데요. 그 용역 관계 때문에 좀 한 가지 좀 의문 나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배수관문 자동화 시스템 점검 용역이라고 하는 거를 용역하시고 계셨죠? 네, 근데 이제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그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배수문 자동화 시스템 점검 용역 제목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별도로 쓰는 건가요? 국가하천 관리 용역하고 지방하천 관리 용역하고 예산이 따로 서 있어요? 예, 국가하천은 저희가 이제 전에 국비로 해서 금강유역 환경부를 통해서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예산을 주고 있고요. 아, 예산이 지방하천은- 별도 예산이라는 예, 말씀이시죠? 지방하천은 도비로 지금 예,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예, 국비하고. 그러면은 삭교천하고 무안천은 무슨 천이에요? 국가천이에요? 국가천입니다. 국가천이에요? 예, 예, 그러면은 그쪽에 그 제방 배수문 정밀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배수문. 예, 있습니다. 예, 자동화 시스템 안전 점검하고 이저 정밀 안전 점검하고 틀려요? 예,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수동 시스템을 갈수록 이제 점차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지금 그런 추진 중이고요. 일반 정밀 용역은 이제 일반 배수문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밀 안전 점검하고 그 시스템 점검 용역하고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정밀 안전 점검은 이제 제방이나 이제 그 안전도 있지요. 안전도 그거 아니, 제방은 포함되는 거고 예. 배수문도 같이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예, 자동화 시스템 점검 용역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나요?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구분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별도 예산으로 예. 매년, 그리고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이제 전체 단 못하고 그게 이제 기간별로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반기별로.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점검 용역을 안전 점검 용역과 같이 매년 하길래 이게 꼭 필요한가,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매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네, 법적인 사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자율방전대 활동 운영 현황에 관련하여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단체 중복 요구 확인은 철저한 단체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실효적인 대응이 이제 주요한 목표였고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조직 체계를 점검하자라고 저희가 건의 요구사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상 자율방지단 타단체 중복 가입 여부 현황 재조사 및 실제 참여 가능한 인원 파악해서 정비했는데 정비해서 301명이에요. 예. 근데 그 상단표를 보면 총 325명이 단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순수 방재단 125명을 빼면 200여 명이 중복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순수 방재단 125명 그리고 단원수 125명 조정된 거를 한다 하더라도 한 18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180여 명의 주요한 구성이 마을 이장님, 소방대, 방범대, 새마을 적십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답변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희가 이제 지금 자율방재단 타단체 이제 중복 가입 현황을 이제 이렇게 이 가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순수 방재단이라는 건 타 단체에 이제 가입이 안 되고 여기만 가입하신 분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장을 겸하면서 이 자율방재단 또 의소대를 겸하면서 자율방재단 이런 저희가 그 부기를 한 겁니다. 자연재해 특법에 언급돼 있으면요, 이 방재단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근래 저희가 기억하는 자연재해를 보면 중복되신 분들의 단체에 가서 활동을 하시면 실제 자율방재단의 어떤 임무부여라든지 자연복구 대책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때 그래야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구성원은 300여 명이지만 그거를 제하면은 125명밖에 가용 인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걸 면별로 해서 보면은 신안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방재단은 혼자 나오셔야 돼요. 방재단의 어떤 기능 부여를 하게 됐었을 때는 실효성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 체계를 점검하기 바라는 거죠. 작년에. 여기 이제 저희가 그 내려온 게 의소대는 이제 그 피상에 걸려서 이제 소방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소대하고 중복 가입이 안 된다 해서 의소대원을 제외하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정비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순수 방재단 이제 타 단체에 가입 안 한 이 순수 방재단 요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면적서 읍면적에서 보면은 요 이장님들이 뭐 대부분 또 여러 가지에 가입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원이 얼마 없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저희 예산업에서 큰 수해 났었을 때 보면은 이 단체들이 다 기능 저기 역할들을 하세요. 별도로. 소방대는 소방대대로 나와서 하시고 방범대는 뭐 교통정리라든지 뭘 하시고 새마을 적십자는 뭐 가가지고 뭐 물 퍼내고 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요역에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재난 안전 상황이 발생해서 상황실에서 야 그럼 뭐 있어 방재단이 300명이네 300명 그럼 투입하자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네. 개선해 달라고 한 건데 이 개선 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거죠. 네, 의원님 말씀 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운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의 사항인데요. 그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 뭐 수립 운영 현황 이거 작년에 똑같이 질의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 앞에 처리 결과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좀 아쉬운 게 작년에 바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7월달에 24년도 7월달에 예산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은 하도록 시달을 했다고 답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답변 자료에 빠져 있는 거죠. 누락인가요?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리 결과가 거짓으로 작성된 건가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좀. 저희 제가 공통 질문 사항에 보면은 법령 조례에 따른 네.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운영 현황 답변 자료예요. 이거 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결과에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처리 결과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 24년도 7월 9일 하셨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주신 답변 목록 리스트를 보면 25년도에 이거와 관련된 유지관리 계획 이것이 포함되어 있냐라는 거죠. 조례상에 언급되어 있는 계획이. 그 맨 마지막에 2025년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저희가 이제 그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아, 지도관리 계획이 유지관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드린 게 네.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네. 법령에 따라서 답변 주신 그 지도점검 계획은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 거잖아요. 군에 있는 공원시설에 있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서 지도 점검만 하고 끝나면 누가 고치냐는 거죠.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 계획을 저희 조례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처리 결과 사항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없어가지고 처리 결과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건지 빠진 건지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질의드리는 거죠. 그건 저희가 이제 별도 점검 저희 주관으로 별도 점검 이제 다 하진 못하고 몇 개만 추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 전체 계획이 수립됐나요 지금? 총괄적으로 수립하도록 통보만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죠? 별도 수립은 통보만 안 하고 하고요.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죠. 예, 각 부서에 시달만 했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 저희가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5개 행사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요거는 그러면 통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하는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5개 행사가 있을 경우 사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심의하고 현장 이제 그거를 이제 가름하시는 예, 거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산군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요것도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한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바로 직전 연도에 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데 제가 확인한 제출해 주신 답변서에는 그런 부분을 좀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사가 그냥 끝나고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목소리 높이고 지적하고 과장님 되게 어렵게 준비하시고 그냥 이거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 실효가 있어야 저희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람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은 그 일반 행정자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대한 것인데요. 그 과장님 혹시 그 옛날 예비군 훈련장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세요 토지를? 그 위치가 주소를 다 찍어 보니까 그 지금 신안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그 앞에 그 예비군 훈련장 있던 장소거든요. 그 아직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제가 알기엔 지금 관리 안 하는 거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자료에 일반 재산으로 남아 넘어가면은 있어요. 예. 재무과에서 예. 회계과에서 자료가 남아 관리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대로. 그런 거 이제 그 타부서로 보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관리 전환 같은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려 이제 타부서에서 놓친 것 중에서 이제 그 주소 신주소로 바꾸자고 했는 거 안전관리과는 다 돼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에게 격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요. 저희가 하천 준서라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 그 공사비를 이 공작물로 계속 계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선 저기 무한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준설하게 되면 사업비가 꽤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저희가 공작물로 보고선 계속 재산 목록에 담아야 될까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준설 사업과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가 뭐 벤치 풀림관 같은 건 공사하면서 네. 들어가는 관급 자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다 하나씩 사업에 사업비 따로 관급 자재 따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과 내부에서 좀 그 정립이 좀 필요해서 좀 정리할 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잘 돼야 저희가 또 이제 결산 같은 거 볼 때 군 재산 현황이라든지 신용도에도 굉장히 좀 잘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물품을 보면은요. 2003년도 예산 컴퓨터 갖고 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좀 털어버리자. 없으면 없다 해서 국장님이 저기 하셔가지고 이거 망실 처리하는 거 이게 보니까 프로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처리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버릴 거는 버리고 해서 막 옛날 거 잔뜩 갖고 계시는데 좀 싹 좀 이번에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 20% 이상 예산액 뭐 증감하고 뭐 현황 사유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가름하겠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막 들쭉날쭉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업 추진하시는데 참 노고가 많다.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한 거와는 반대적으로 비밀문서가 그 생산문서학과관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당 과에 이제 주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점검 현황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매뉴얼에 대해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재난안전 온라인 플랫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 잘 주셨고요. 특히 이 예산의 날씨 앱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운영되다가 한동안 뭐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바뀌었는지 안 되다가 좀 다시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은- 시스템이 예. 약간 오류가 나서 네네. 제가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주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 그 소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재전전 통신망 운영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저희가 이 해당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예산군이 포함이 되나요? 재난안전 책임기관에. 예, 포함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행정기관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이제 기본법 등에는 그 재난안전 상황실에 대해서 이제 군수는에서 쭉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 관리 등 해서 이제 시군구별 재난안전 상황실을 구축하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상황실까지는 구축이 되어 있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그러면 이 재난 정보의 수집하고 전파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을 상시 운영을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2026년 말까지 이제 상시 운영토록 이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재난안전 상황실을 교대로 상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 전까지는 지금 이제 제가 인력 운영상 저희 안전정책팀의 이제 직원 한 명이 이제 PSLT로 해서 상황 유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답변 주시는 PSLT가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국가 재난안전 상황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해가지고 충청권, 그리고 3단계가 수도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 운영센터 권역에 포함되는 PSLT 운영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관계기관, 흔히 말하는 예산군, 뭐 예산 소방서, 뭐 충청남도 이런 데 소통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황실은 예산 군청에 위치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덕산내는 어떤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에 있을 때 그거 관련돼 있는 자체 재난정보의 수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파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통신망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실시간 재난 문자를 해가지고 도에서 이제 도 상황실에서 이제 신고 접수가 되면 그거 이제 문자로 이제 카톡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본부 재난적 대책본부장님이 군수셔요. 네, 그죠? 그렇게 되고 상황관리 총괄 뭐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고덕 산업단지에서 어떤 사고가 나타났다. 네. 그랬을 때 그걸 담당하는 과는 경제과예요. 예, 1차 담당.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상황을 전달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저희 상황실에서 군 상황실에서 예. 그런 걸 어떻게 받냐라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충남 이제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이제 문자도 전파지만 PSLT로 이제 상호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황이 중대하다 판단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면에서 이제 직원이 나가서 판단하고 상황이 중대하다 판단하면 그렇죠. 군에서 그 이제 면 직원이 군 상황실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상황 전달을 해야 될 거예요. 예. 지금 이러고 있다. 요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예, 시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팀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각기 기관이 이제 외부 기관하고는 그 담당 주사님 얘기 듣고 하면 뭐 잘 1년에 한 번씩 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보도 자료도 잘 내고 계시던데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떠한 그 지역 안에서 전달과 상황 전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카톡으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지금 뭐 전화로 한다거나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계속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그 군정 질문이나 이런 때 계속 얘기했던 게 그 산림과에 있는 무전기가 그거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냐 계속 이런 얘기 했던 것이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핸드폰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민간 PSL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개의 통신만 민간 사업자께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외적으로 했었을 때 그런 통신망 구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PSLT가 지금 현재 총 16대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상시에만 이제 쓰고 이제 지금 이제 이쪽 이제 저희 과에서 이제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에 이제 한 대씩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상 이제 뭐 이게 이제 대당 뭐 가격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읍면에 이제 보급해서 같이 이제 그 공유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예산 부서하고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읍면에 보급해서 같이 공유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도 이제 중원부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그 현장 상황의 전달과 전파에 대해 가지고 어떤 내부적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그것이 민간 통신 사업자가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가 기관망을 통해서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거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충분히 가다라는 게 지금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통신망 구축에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국장님도 그 지난번에 저희가 금호산 산불 났었을 때도 그 수해 났었을 때도 그렇고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연락 체계가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랑 같이 등짐 지고 올라가셨던 팀장님들이 내려가래. 그래서 왜요? 했더니 과장님이 내려오래요. 했더니 과장님이 내려오래.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 과장님은 한참 전 단계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통화 중에 계시니까 타 부서랑 통화하시니까 옛날 버전으로 해서 밑에 있는 직원이 내려와도 된다는데요. 근데 밑에서는 계속 올라가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그 업무에 혼선이 없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구축이 잘 됐다고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쯤에 저희한테 뭐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예. 저희가 읍면간 상호 교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하고요. 소관 부서 질의 1건 있는데 공통사항 20페이지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 보면 3년간 순찰 차량 하나가 있네요. 예, 근데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매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매각된 그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이게? 예, 여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순찰 차량 4,550만 원을 주고 구입했고 전에 이제 종전에 있던 거 380만 원에 매각했는데요. 거기 의용 소방대 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매각 대금을 자체적으로 그 자산 구입하는데 빔 프로젝트하고 기타 해서 사용을 했으면 저기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걸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 그 의소대에서 그 매각 대금 가지고 빔 프로젝트하고 그 자산을 구입했습니다. 그 빔 프로젝트 설치하겠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예, 저희가 해줬는데 예. 그 어디 설치가 됐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설치된 현황 혹시 아세요? 덕산하고 예, 덕산 의소대 빔 프로젝트 235만 원 정도 네. 구입했고요. 대흥면 전남대에 사무실 의자하고 테이블에서 140만 원 정도. 그게 그럼 그 해준 게 요 매각 대금으로 해서 예, 해준 거고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니네요. 예, 매각 어떻게 대금 가끔 그렇게 사용하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비나 뭐 추가 필요한 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해서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 제가 이제 그 민간 위탁, 공공 위탁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지금 이 한국 농어촌사 2년 최근 2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한 건이네요. 예, 예, 신종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에 그 뚝 터진 데 거기죠. 예, 예. 그럼 그때 그 뚝 터졌을 때 거기가 관리는 누가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저기 배수문 배수문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사에서 했죠. 예, 그 개촌 예, 개촌 배수장. 예, 그러고 거기 그 개촌 배수장 옆에가 터진 거예요. 예, 그럼 농어촌사에서 우리 그러니까 그때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농어촌사 직원들은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우리 군에서 안전관리과, 건설과 막 동원해 갖고 막 응급조치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협약서를 보면 개촌 배수장을 이제 운영을 또 우리 군에다 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그 왜 그런가요 그게? 그러니까 최초에는 농어촌공사 거였는데 이 지금 보면 재복구 사업 해놓고 이 협약서에 해놓고 20억이라는 돈으로 해서 이제 그 공사를 하고 위탁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예, 예.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애초에 처음에는 농어촌공사 건데 이게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응급 조치를 우리 군에서 다 하고 또 국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수탁을 주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또 받아요? 이거를? 소유는 농어촌 누구 거지? 소유는? 지금 여기 그 시설물 관리에 보면 제 15조
보면 사업 시행 완료 후 개촌 배수장은 위탁자가 유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수 펌프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소관이고요. 배수문은 우리 예산군에서 이제 소관이거든요. 배수문 그 앞에 예, 그 먼저 터진대. 예, 그걸 한간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게?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배수문하고 배수장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어차피 그 통신으로 해갖고 이제 이게 물이 찼을 때 빼주고 또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전체 배수문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이제 우리 소관이어도 농어촌공사 이제 다 관리 못해서 이제 일본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이제 그 배수장이 있고 배수 제수문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농어촌사에서 이렇게 호환을 해요. 그 농어촌사에 가면은 이 모니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 수탁서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길래 좀 의구심이 생겼고 하여튼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 제가 항상 그 챙기는 말인데 하여튼 위스탁 협약서는 잘 작성됐고요. 하여튼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생기면 수탁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공통 부분에 이제 그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황이 있습니다. 그 무안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를 이렇게 그 취득을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23년도에 이것도 이제 그 이 침수가 돼갖고 범위를 넓힌 건가요 이게? 그 토지 매입을 더 해서 그러니까 그 계속 침수가 되니까 이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예, 거기가 그 양어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릅농원 그쪽입니다. 그 두릅농원하고 양식- 꽃말농장. 네? 두릅농원하고 꽃말농장. 아 농장.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하천 옆에 침수되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 여기뿐만 아니고 항상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 국직성 폭우로 인해서 아마 막 물이 엄청 빠르고 또 침수가 또 금방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저쪽 봉산 같은 데 보니까 낮은 지역에다가 하우스를 해놓으니까 거긴 항상 침수 지역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안 해주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난 지수에 이제 피해 조사할 때 피해를 봤을 경우 그쪽으로는 보상이 나갑니다. 별도로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 상습 침수 지역 그런 부분은 보상이 안 나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제 그분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팔고 나갔으면 이제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그 상습 아까 지금 보니까 이상우 의원님께서 그 침수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하여튼 그 상습 그 피해 대상자들을 어떤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거잖아요. 이게 다 보면 막 국직성 아닌데도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인데 좀 계도를 하든지 해서 뭐 어떤 토지를 도꾼다든가 좀 해서 그런 피해가 없으면 참
서로 우리 행정이나 이 민원인들하고 좀 들키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그 행정을 좀 해줬으면 해요. 예. 뭐 그냥 당신네가 그 침수 상습 지역이니까 응? 뭐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계도를 좀 더 해서 이런 그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숙지를 해서 다 알겠지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좀 저기 해서 지도를 좀 하는 게 서로 민원이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지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관 업무 부분은 그 35페이지인데 그 안전보안관 제도라고 있죠? 예. 그게 언제 생긴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18년도 같은데. 저희가 조례 제정된 건 2021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는 18년도에 이렇게 그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시행 시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조례 제정된 거는 202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안전 부실 관행을 저기 뿌리 뽑고자 해갖고 2018년도에 도입된 제도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각 지자체마다 다 이게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조례도 있잖아요. 예, 저희가 안전보안과 운영조례가 2021년도에 21년도에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좀 어떻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 포털로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신고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신고 건수가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34건 정도 신고인데 주로 이제 이분들 신고 내용을 보면 이제 주정차 위반이나 안전문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위반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뭐 구명조끼 미착용은 이게 어디에서 우리 예산군의 뭐 예당 조수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명조끼 미착용이요? 네. 이건 이제 물놀이 이제 할 때 이제 하천배나 이런 데서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10대 관행, 7대 관행이 이렇다는 거고 저희 이제 뭐 예산군의 뭐 구명조끼 뭐 미착용 뭐 이걸 말씀드린 건 아니겠습니다. 지금 그 활동 대상자들이 보니까 그 뭐 공공기관 뭐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뭐 이런 분들이 있네요 등등.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예산군은 뭐 아직 저런 뭐 이태원 네? 예,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그런 건 없겠지만 우리 예산군도 우리가 이제 뭐 축제라든가 뭐 삼국축제 뭐 바베큐 뭐 등등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안전보안관 제도를 좀 활용하셔갖고 우리 예산군이 좀 문제 없도록 그러니까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하는 게 이게 안전보안관 제도예요. 예, 그리고 이 국민신문고에 뭐 올리고 이제 막 있잖아요.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하지만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셔갖고 우리 예산군이 안전한 예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안전한 예산을 위해서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뭐 직원들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막 민원 들어오고, 뭐 지금 뭐 안전관리과가 보면은 뭐 하천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과가 아닌데도 안전관리과로 올 거예요. 이런 저런 민원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지혜롭게 아까 그 상습 침수 지역 그런 부분 등등 해서 그러니까 지도를 좀 이렇게 상시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과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주민들이나 다 이해할 거예요. 예, 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인이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는 3건이거든요. 23쪽과 24쪽, 29쪽. 이제 자료를 다 잘 준비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 지적 사항과 개선 권고안 그런 제안을 드릴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기에는 좀 본 의원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저기해서 그 자료로 예, 요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 하시겠죠? 예, 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도록 네, 행감 기관 내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자료 요청으로.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의 그 자료 요청 과장님 인지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저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적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충수입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에 자료 요청한 공통사항 4건 중 맨 마지막 사업비 변경 내역 28페이지네요. 이게 뭐 30% 이상 당초 계약 금액에서 증감된 사업 내역을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2건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면은 뭐 변경 사유가 하나는 현지 여건 반영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뭐 전석 쌓기 물량 증가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뭐 당초에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이 현지 여건도 반영돼야 되고 전석 쌓기 물량도 당초 설계 시부터 반영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뭐 변경 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늘리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앞으로 설계 사전 검토 시에 좀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입니다. 예, 짧은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을 지금 자료를 제가 처음에 요청했는데 2022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왔고 2023년, 2024년 나왔는데 추가 요청하니까 2023년 2년에도 있었네요. 29페이지요. 아마 자료가 누락된 것 죄송합니다.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추가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보조금 자료를 요구한 거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서 또는 실적보고서, 정산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찾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본 거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정산서는 지금 전혀 안 보이네요. 이게 지난 3년 동안에 했으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정산 다 했는데 저희가 그거 정산서 네, 왜 잘 그러냐면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정산서를 보고 그 변경사항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정산서는 없는데 또 집행 내역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행 내역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관련해서 이게 본래 지방보조금은 상근직원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또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법 제16조와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 따라 법적인 근거 아래 사무국장인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다른데 이제 타 단체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 안 하고 있는데 재향군의 그거는 관련 법에서 법정 운영비 내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 근거에서 했다고 지금 말씀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인건비 집행액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게 집행액이 2022년도에서부터 2025년도까지 상승률을 보면은 이게 인건비가 우리 보조금 전체에 한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23년도에 70%, 또 2024년도 41%, 5년도 뭐 16% 이렇게 인건비 상승만 한번 올라갔어요. 예. 일반은 사무 운영비 이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저도 요 인건비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이제 좀 아쉬운 분야인데요. 저희가 이제 홍성하고 이제 그 비교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홍성이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지난해 이제 120만 원씩 지급했는데 홍성 같은 경우 이제 150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제 그 홍성 기준에 맞춰달라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너무 가파르게 인상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절충을 해서 이제 금년도에 이제 140으로 20 인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이제 지금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체 이제 운영비에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가 뭐 저도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양, 홍성, 이제 청양 저희보다 좀 낮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간치 정도로 이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운영비에서 필요하면은 인건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총액 예산 대비 뭐 한 7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이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은 본래 공익 목적 수행에 초점을 맞춰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인건비로 과도하게 책정되면은 그 의미가 좀 퇴색되고 또 서로가 사적 이익 이런 관계를 의심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 보조금 운영에서 좀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 침수 흔적도 작성 현황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침수 흔적도는 과거에 풍수 피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과 그 침수의 피해 정도를 시각화한 자료로서 도시 재해 예방 및 도시계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출 자료를 보면 최근 우리가 5년 동안 우리 군 침수 흔적도 작성을 한 25건 하셨네요. 예. 예. 그때는 전국적인 폭우로 약 50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2023년도 대부분 그때 하셨죠? 예. 그때 많이 됐습니다. 예. 근데 25건 작성한 중에 우리 현재 그 작성 흔적들을 가지고 현재 무슨 배수로 공사나 특수시설, 일반 사업, 재해배 방지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예산 읍내 지구단위 향천천 사업이요. 예, 그걸 반영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천지구 풍수의 종합 생활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항을 이제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고덕의 대천천 재예방 사업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제 사업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이제 완벽하게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천 정비나 할 때 이걸 참고로 하고 또 사업 건의할 때도 이걸 참고로 이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농경지 침수 지역 있죠? 저기 예. 손지리 같은 데 있죠? 예. 그런데 대책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농경지 침수 그 대책은 이제 그쪽 이제 거기서 이제 건의사항 올라오는 이제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걸 우선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이제 배수로 정비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상습 침수 구역을 완벽하게 이제 예방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이제 부서마다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25건 중 거의 대부분이 예산업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봉산주고 삭기주고 뭐 주교리 이렇게 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70% 예산업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집중주가 예산업에 됐는데 다른 읍면 단위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침수 지역이 없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 그 당시 이제 이 예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많은 거는 그 당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호우가 왔을 때, 2023년도에 호우가 왔을 때 요 예산업 지역이 이제 많이 집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산 읍내가 침수가 많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침수 흔적도 이걸 작성하는 게 전년도에 이제 침수된 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작성도 이걸 보면은 침수 시간이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점검해서 갔거나 확인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한 12시간 이상씩 침수된 데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뭐 특별한 조치는 있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해서 이제 예산천 풍수의 조합 생활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향천천 정비 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침수 흔적들은 물에 잠긴 흔적을 단순히 기록하는 용도보다는 침수 흔적들을 기초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이 상습 침수구역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하게 안전관리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 법정 단체가 한 군데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곳에 있는 분들은 이제 법정 운영비를 받게 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그 법정 운영 단체라고 해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럼 지방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거기에 준용이 되나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해당 법령을 찾아보면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제한군인법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사무국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그 자체적인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국가보조금 관련된 법령을 보게 되면은 그 국가보조금법에 해당해서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관련돼 있는 임직원은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치적 중립 여부를 지켜야 돼요. 그럼 지방보조금은 어떻게 돼요? 혹시 저 예산군에서 갖고 있는 규칙이나 준칙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차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 사항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이전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 단체로 돼 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 사업비를 보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거기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는 해당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정치활동 금지. 제한군인법 제3조. 제한군인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그래서 추후에 좀 추가적인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부서마다 예산군을 지켜주고 예산군민을 위한 그 길에 한 부서도 필요치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예산군민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를 취하면서 우리 군정의 핵심 목표인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군을 만드는데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